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오늘은 KDB 대우증권 김학균 투자전략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주는 못 뵀는데 또 해가기 전에 12월에 한번 오셔서 환영합니다. 자, 일단은 재정절벽 얘기 안 하고 싶지만 안 할 수가 없고요. 계속 또 여쭤보게 됩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여쭤보고 있는데 김 팀장님 의견은 재정절벽 이슈가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언제쯤 결론이 날 걸로 보시는지요? 예,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대립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저는 주식시장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죠.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정부가 세금은 더 걷고 근데 재정 지출을 줄인다 그러면 경기는 나빠지는 게 맞는 거고요. 이런 조합 중에 어느 것 하나는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 공화당은 시장을 중시하고 민간을 중시하자 보니까 세금 깎아주자. 그 대신에 정부 지출을 줄이자는 입장이고 지금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는 세금을 더 걸어서 정부가 필요한데 쓰자라는 입장인데 지금은 글로벌하게 보면은 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기본적으로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요. 네. 정부의 지출은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 보면 공화당이 증세를 받아들이면서 좀 전체적으로 재정 지출은 덜 줄이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게 호재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모든 나라에서 논의가 되는 게 보편적인 증세가 아니라 좀 여유가 있는 부자들에게 돈을 더 걷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자들의 소득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저축 성향이 강한 거죠. 쓰는 돈이라기보다 저축하고 있는 돈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으로는 나쁜 쪽으로보다는 자산시장이나 경제에 좋은 쪽으로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좀 논의해 볼게요. 글로벌 경기 상황, 세계, 전 세계가 이렇게 사실은 똘똘 뭉쳐서 이 글로벌 전략들을 함께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 세계사 경제사에서 지나고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지난해 이맘때는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풀렸던 돈줄 또 재정을 확대했던 걸 좀 줄여야 된다. 긴축에 대한 논의들, 소위 출구 전략 얘기를 지난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얘기가 지금은 이제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하니까 다시 긴축 기조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부의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저는 내년까지 보더라도 네. 이런 흐름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나빠서 재정 긴축에 대한 얘기가 이제 사라진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불평등입니다. 네. 경제가 크게 성장을 할 때는 이게 어떤 불평등이 확대가 되더라도 그래도 각 경제 주체에 들어오는 빵의 크기는 커질 수가 있는데 저성장 국면이라 그러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버틸 수가 있지만 여유가 없는 사람은 버티기가 힘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정부가 공공적인 지출이나 이런 걸 줄이게 되면 어떤 공동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이제 불평등의 관점에서라도 정부의 역할이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제통화기금 IMF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은 기본적으로 시장 중심주의입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우리가 90년대 후반에 구제금융 받았을 때처럼 강한 긴축을 요구하는 기관인데 IMF가 돌연 이제 의견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긴축보다는 정부가 재정을 쓸 만큼 써야 된다는 쪽으로 입장이 선회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지난번 대선 때는 규제 완화나 감세가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글로벌한 흐름입니다. 세금을 더 걷는다라는 거고 저는 만약에 기업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전 정부가 다시 법인세를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가져가서 내가 쓰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길게 보면은 재정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된다는 점은 저희는 긍정적인 점인 것 같고 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면 좀 과할 수가 있지만 네. 국가의 역할이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형 마트에 대해서 정부가 영업하지 말라고 하는 거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기름값이 비싸니까 정부가 주유소를 만듭니다. 근데 점점 글로벌하게 이런 흐름들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제 산업은 계속해서 안 좋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과도한 긴축에 대한 우려, 네. 세금은 더 걷는데 지출까지 줄인다라는 게 지금 시장이 가졌던 우려인데 정부 지출이 과하게 줄어들 거라는 우려는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데요. 당장 발등에 불이 있으니까 돈도 더 풀고 긴축 완화하려던 계획도 출구 전략도 뒤쪽으로 좀 밀어넣는 건데
결국은 시간이 가면 그런 것들이 돈을 풀고, 예,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이런 것들이 또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실험을 하는 건데요. 네. 뭐 정부가 일단 쓸 때 써가지고 경기를 살리면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내핍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해법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났었는데, 다만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것 때문에 가졌던 성장에 대한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올해 시장을 이제 억눌렀다고 보면, 적어도 내년도 사이클에서는 이것이 이제 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고요. 다만 정부가 부채를 늘리고 했는데 성장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1년 정도의 투자 시기로 본다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 섹터나 전략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연말장 그래도 생각보다는 좋게 흐름이 가고 있고요. 단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가 선두에 서 있는데요. IT의 강세는 연말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까? 예, 좀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내년에도 그래도 IT가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IT 기업들을 보통 그 경기 민감형 주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경기가 좋아져서 총량적인 수요가 좋아져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거론이 많이 됐는데, 최근에 IT주로 올라가는 거 보면 사실 매크로 지표와는 별 상관이 없는 논리들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새로 생기는 수요를 개척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반도체 업체들의 경우에도 PC 수요가 늘어나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전망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동안 반도체 게임이 어떻게 보면 키친 게임이 진행이 되면서 서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진행이 됐는데, 업계 구조조정이 됐다라는 게 또 중요한 논리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애플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뭐 LG전자를 비롯한 세컨티어 업체들에게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그 애플이 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혁신적 제품을 내놓을 때는 아랫단에 있는 핸드폰은 공짜로 줘도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도업체의 혁신이 사라졌다 그러면 이류업체도 어느 정도는 좀 리레이팅이 되는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IT는 뭐 매크로가 대단히 좋지 않아도 좀 하나하나 될 수 있는 논리가 있다는 점에서 내년도까지도 저희는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섹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말 또 연초까지의 전략을 좀 여쭙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조금 붙는 모습들이고요. 기관은 사실은 이제 수익률 좀 굳히게 하려고 오히려 뭐 코스닥 중심이나 이렇게 매도를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기대하기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연말 연초 흐름들하고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저희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좋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와 비교해 보면 중국 경기는 뭐 올해와 비슷하게 지지부진할 것 같고요.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금융 완화 정책 내년에도 될 것 같고, 근데 올해는 선진국이 재정을 긴축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또 이제 저희는 재정을 좀 푸는 쪽이라 그러면 올해보단 여건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올해 소외됐던 경기 민감형 주식들, 소재 산업재 같은 종목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놓고 보면 좀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채를 늘리게 됐을 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투자 시계를 짧게 지금 한 6개월 정도로 끊어서 놓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는 뭐 걱정보다는 좀 기대가 더 큽니다. 네. 그럼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흐름이 괜찮다고 하시면 또 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만은 고점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까요? 네. KDB 대우증권에서는 내년도 종합주가지수 고점을 2200포인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KDB 대우증권 김학균 투자전략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